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승진 인사까지도 좌우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겠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영향이 큰 직책의 행안위 간사예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채익 의원이 고발 당사자잖아요. 고발 당사자고 이번에 불법 폭력 문제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수사 자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수사 담당자가 누구냐까지도 이름까지 연락처. 그 사람은 이제 찍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쪽 용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이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안에 이종배 의원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일단 이채익 의원 그리고 민주당 반응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빠루등 폭력과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은 수사하지 않고 유독 제1야당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소환을 하는 문제를 제1야당 국회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임위 활동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명백한 외압입니다. 사상 초유의 동료 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 외압이다, 아니다. 간단하게 두 분의 한 줄평 저희가 듣고 나서 본격적인 그 한 줄평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해주시죠. 그 행안위 간사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그 당연하다 그러는데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셀프 모니터링.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녹피의 가로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피의 가로알. 네. 녹피의 가로알. 일단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셀프 모니터링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는 이제 경찰청이 행안위 소속입니다. 네. 특히 이 야당 간사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여당 간사보다도 영향력이 큽니다. 경찰 부서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승진 인사까지도 좌우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근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상당히 영향이 큰 직책의 행안위 간사예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채익 의원이 고발 당사자잖아요. 고발 당사자고 이번에 불법 폭력 문제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수사 자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수사 담당자가 누구냐까지도 이름까지 연락처. 그 사람은 이제 찍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쪽 용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러면 뭐 경찰청 관계자나 담당자에게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세요. 뭐 그런 외압은 말은 안 했겠죠. 그러나 그 자료를 요구했고 수사 담당자 명단까지 달랐다라는 것은 결국은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외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피의 가로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사슴 가죽에다가 이 한자로 왈자를 씁니다. 사슴 가죽이 이게 부드럽거든요. 길게 들이면 왈자가 일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왈자, 이렇게 보면 일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같은 사안인데 여당, 야당이 정반대로 해석하는 이 사안을 사실은 이제 좀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에서 이제 제가 녹피의 가로알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질의를 하기도 해요. 대정부 질의도.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검찰의 경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또 의견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관례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들고 왔을 때 사실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표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내심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결과를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안이 없이 나경원 대표가 합의안 들고 왔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거부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이 문제는 내년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행안위 이채익 간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을 해서 이 문제를 수사항을 알아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문제를 이제 이것이 외압이냐 아니다라고 물어보면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으니까 본인은 외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다만 아까 우리 그 보도에도 나왔듯이 수사 담당자가 누구고 주소가 누구고 전화번호 이거는 외압 소지가 있죠. 이거는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이거 물론 이제 아까 유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진급에 많은 영향을 줬죠. 국회에는 요즘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국회가 어떤 인사권을 갖고 이제 휘두른다 이제 그런 생각은 경찰도 안 할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담당자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까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은 그게 밖으로 흘러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짝 폭탄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밤에 뭐 외압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좀 굉장히 미흡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이 문제는 경찰이 단호하게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뭐 관행이고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딱 거절했으면 되는데 이 문제를 굳이 또 밖에다 알려가지고 마치 자유한국당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지고 또 민주당에서 외압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익 의원도 이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비공개로 조사 요구를 한 건데 왜 이게 외부에 알려졌나 이 경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 행안위 간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재주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다 자료를 채야죠. 기본적인 걸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뭐 시크릿한 이런 건 좀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안 주면은 상임위의 간사가 요구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국회는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기간이.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줬는데 이것을 결국은 수사 담당자 명단까지 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경찰 쪽에서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분위기상 감지를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하여튼 외부에 알렸는지 아니면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비공개지만 이 부분을 하여튼 간접적으로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수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고익주책이 아니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쯤이면 분명히 이 기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당연한 상임위 활동이라고 지금 이채익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행안위 야당 간사나 뭐 여당 간사들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떤 질의를 했고 그 내용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걸 분명히 조사해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인 활동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요.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혹은 검찰에다가도 이제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상임위 활동이 맞아요. 정상인 활동. 신상 요구나 이런 부분에 근데 대해서는 다만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대항할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이 문제가 수사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깔끔하게 끝날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외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 심지어는 뭐가 달라고 했냐면 담당자 연락처가 달라 하더라. 이건 분명히 외압이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조금 대응을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고소 고발건이 의원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야당에서 한국당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집권 세력부터 수사를 해라. 표적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 해결돼야 국회 될지 보시나요? 선진화법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 폭력 방지법이에요. 하도 많이 싸우니까 국회의원들끼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만 넘으면은 하여튼 날치 통과하고 몸싸움을 해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뭐 밀어내고 폭력도 있었고요. 뭐 치료탄도
썼던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부분들을 없애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이란 말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뜻 결국은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에 이제 일정 기간, 거의 1년 가까이 기간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수의 어떤 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 법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설마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뭐 국회 선진화법을 잘 아는데 무서움을 아는데 그렇게 들어놓고 폭력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성격이 워낙 중하니까 한국당이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고소고발된 사람들은 108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양당이 다. 예. 뭐 한국당, 뭐 미래당, 그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까지 다. 예. 근데 이들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아서 이제 만약 기소가 돼서 하게 되면은 이 상당히 법률이 엄격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 사례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 상당히 엄격하게 할 확률이 큽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악의적인 과정을 벗어나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같은 경우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리고 뭐 재판 당선된다 그래도 그게 무효형으로 확정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일은 저질러졌지만은 실제로 법률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의원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 좀 바꿔서요. 정개특위, 사개특위 선택을 해야 되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민주당이 과연 이번 합의를 할 때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가 있었으니까 사실 예상을 못했을 때고 이렇게 반발이 심할 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반발이 있을 건 알았겠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언론에도 알려진 바대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심상정 위원장하고 다 사전에 이렇게 예.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의 특성상 예.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있었을 예. 텐데. 그리고 아마 심상정 위원장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봐드려졌어요. 근데 이제 근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사개특위위원장과 정개특위위원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데 심상정 위원장이 양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갖고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를 갖게 되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문제가 혹시 물건할 게 아닌가 싶으니까 본인은 아주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개특위위원장의 사임을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뭐 버티 전략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이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 원내대표 연설에도 보듯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개특위위원장은 아마 민주당이 아마 가져갈 겁니다. 다만 정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선거법 자체가 통과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정개특위 위원장은 뭐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법안심사소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잡게 되면은 법안심사 소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릴 거거든요. 소소위도 어렵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내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민주당도 이 법 통과되길 바라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안 바라고 유일하게 바라는 데한 군데밖에 없어요. 정의당밖에 없어요. 실익도 그렇습니다. 실익도 정의당 외에는 각 당 나머지 4당 전부 실익이 하나도 없는 제도인데 이거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도 내심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서 뭐 선거법 통과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아마 자당 의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내부 압력은 받고 있을 거로 이렇게 예측은 되어집니다. 네, 정개특위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만 선거법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나 저는 통과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까 법사에 얘기하셨지만 이건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됩니다. 과반이면 통과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이게 50%밖에 권역별 비례성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그 단순 다수제라든가 승자 독식 문제 그리고 사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는 효과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구도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권역별 비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PK나 영남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과다대표성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20% 30%의 그럼 이제
차점자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들 그 표는 사라지는 거죠. 실제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뭐 41%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39%가 떨어지고요. 이런 건 실제로 어떤 정당이 과다대표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50% 권역별 비례대표제지만 이것이 만약에 본회의에서 회부돼서 통과된다 그러면은 이건 정치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선거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뭐 내년에 뭐가 된다, 후년에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양당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비례성이라는 부분은 유럽에서 봤을 때 이 선거 제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합니다. 유럽의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 제도의 개혁과 개편이 실제로 유럽의 선거 제도의 역사예요, 실제로. 우리 굉장히 늦은 거죠. 늦은 거고 우리는 독일식의 어떤 그런 차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민주당이 만약에 이 부분을 관철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진보적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남에서 좀 손해를 본다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PK라든가 수도권에서 상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더라도 의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관철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